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자, 오늘부터 상위 1%의 투자병법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기존 10시에 진행되던 프로그램이 오후 8시로 변경된 건데요. 오늘부터 저 정유현이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8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 장 먼저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또다시 증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이달 안에 미중이 무역 협상에 타결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넉 달 만에 2130선을 다시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66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들 오늘 다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도체와 IT주 좋았고요. 또 그간 부진했던 여행주와 항공주의 반등 돋보였습니다. 그밖에 원달러 환율은 오늘 1160선도 깨진 1159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또 달러 약세 등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종목 선택과 또 전략 잘 세우셔야 하는데요. 과연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예전에 시크릿노트 함께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나게 됐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 강의 방송으로 찾아뵙게 돼서 굉장히 좀 익숙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릴 수가 있어서요. 더 좋은 좀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저번 한 9시 강의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2인 방송, 2명이 나와서 하는 방송이 저는 잘 맞지는 않았어요. 혼자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무언가 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투자 길잡이를 잡아드리는데 실전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욱더 성의 있는 강의, 좀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진행되는 파라오 전문가의 투자 병법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네.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와 같이 하는 게 싫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찰떡 같은 궁합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저희가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증시도 기뻐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 네. 증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네요. 엄청나게 잘 오르더라고요. 네. 일단은 핵심적인 것은 이미 짚어주셨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미국과 중국, 지금 전 세계 경제에 지금 무역의 20% 정도를 하락시켰던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결론이 나는 것인가, 정말 합의가 이루어지신 것인가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지수는 이제 막 저점에서 반등이지만 미국 지수는 어떤가요?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투자 심리에 대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시장의 급등 테마, 급등 종목들도 방향성을 많이 바꿨는데요. 기존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전체적인 상승보다는 일부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제약바이오 시장은 물론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상승을 했지만 재료가 없는 종목들도 전체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제대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 자리가 나와줬습니다. 이 자리가 2호기 상태만 보시면 별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딱 바꿔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봉상으로 우리는 항상 고점 하방 추세를 맞고 있었습니다.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죠? 이 하방 추세를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자리가 나와줬고요. 60일평선까지 주봉상 올라타주는 모습이죠. 일봉상 자리에서도 120일평선, 지금 현재 단기평선과 장기평선 전부 다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서 좀 상승의 추세를 가져가 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우리도 예측할 수 없겠죠. 왜? 미중 무역 협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다만
단기적인 시장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과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지수 상승과 함께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수급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큰 수익들 챙겨갈 수 있을 거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재료가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지수 상승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선별적으로 골라보시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 어떤 내용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명언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한 시장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장이 하방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종목들도 바뀌겠죠. 그에 따라서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고요. 그에 따른 종목들을 초이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수 상승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가장 첫 번째 코스닥 종목에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권들이 있습니다. 오늘자 기관계와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특히나 셀트리온 등과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리고 또한 지수 상승과 함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제가 과거에서부터 말씀해드렸던 남북경협 관련 테마입니다. 이 남북경협 관련 테마는 지수가 안 좋을 때보다는 좋을 때 상승세가 나와주기 시작할 때 더욱더 크게 상승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파악하고 나시면 이제 슬슬 남북경협 종목들 중에서도 출발할 종목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요. 제가 이전 주식 랭킹쇼에서 미리 남북경협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추천 종목을 드렸을 거예요. 그에 따른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화면 보시면서 종목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종목 중에는 이런 종목이 제일 좋다라고 했어요. 남북경협에서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는 이 철도 테마입니다. 철도 테마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이 탄력이 한번 나왔고요. 쌍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철도 관련 종목들을 굳이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있죠. 바로 뭡니까? 확실히 돈이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나와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점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한 이 돈이 들어온 자리를 부근으로 해서 주가 자체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바닥을 잡아나가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차 파동 어디까지 나와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2차 파동 자리를 만들어주겠죠. 이러한 대표적인 패턴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최근에 메가임디라는 종목이 존재했습니다. 볼게요. 종목이 급등을 합니다. 1차적인 급등을 하고요. 돈이 들어오는 자리가 나오고요. 돈이 들어온 자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추가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지점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싶더니 다시 한번 정배열 자리 들어가면서 2차 파동이 나오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수 상승 타이밍에 맞춰서 남북경협주를 보셔야 되고 남북경협주 차트 자리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이런 철도 관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께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변화함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말하나요? 수급이 안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말하나요?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말합니다.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디에프, 남북경협 관련 똑같이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볼게요. 다른 아까 전에 부산산업에 비해서 차트 자리도 망가져 버렸고요. 주가 차트 자리, 돈이 들어온 자리 기준에서 지지를 받아주지 못했죠. 즉 확실한 수급이 들어온 철도 관련 종목, 이렇게 확실하게 돈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시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높은 승률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2차 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자리는 딱 두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처음 돈이 들어올 때. 이 테마가 처음 시작할 때를 주목해 볼 만해요. 왜? 여기 자리에서 단시간 안에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별로 안 돼 보이는데 지금 첫 번째 상한가 이후부터 50% 정도의 추가 상승세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볼 자리는 어디? 바로 여기. 지금 한 차례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정배열을 가져가는 자리.
이 자리를 기준해서 보시면 2차 파동 자리.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온 종목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는 테마 설정만 잘하셔도 이런 단기간에 40~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돈이 들어온 종목,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시 한번 우리가 털어낼 수 있는 자리, 적어도 한 5에서 10% 정도의 파동은 만들어주고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확률 높은 구간을 공략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설명 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자 지금 현재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까지 집중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익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제대로 된 강의 한번 잘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특히 말씀 중에 역시나 지수 상승과 함께 갈 수 있는 종목 주목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온 철도 관련주 주목해 보시라고 팁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명언까지 들려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이 끝나면 9시 30분부터 온라인 방송이 이어집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시는 내용들 다 공개하신다고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사실 실전 투자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론상 내가 아무리 배워도 실전에 가서는 이게 맞나? 확인하다가 종목은 어디가 있어 이미 뭐 종목이 급등해 있고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전에는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되는지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셔야지 2019년도 안쪽으로 수익 원금 회복에 좀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과 함께 이 2019년 연말까지 원금 회복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온라인 공개 방송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급등주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그 밑에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첫 강의인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략해야 될 자리는 이렇게 N자형 파동, 1차 파동과 2차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좀 안정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 남북경협 철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략을 하면 사실 조금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3주일간, 뭐 길면 한 달가량의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답답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테마를 제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자 준비한 강의는요,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당장 사라는 거냐? 아닙니다.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이 종목들이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왜 이 이슈가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대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판단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의 강의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라오 전문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저를 몇 번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처음, 이 파라오 전문가 저를 조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의 강의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아마 다른 분들의 강의 내용의 진행 방식하고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그냥 겉핥기식으로 최근에 나온 뉴스만을 알았을 때에는 제대로 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론적인 이야기, 왜 우리가 이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깔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의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마 시장이 굉장히 달라 보일 거예요. 왜 이렇게 좀 자신할 수 있는지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급등이 굉장히 잘 나왔었던 비트코인 관련 종목인데요.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등세가 잘 나오고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여러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시진핑의 직접적인 발언,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장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이슈.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빗썸, 지금 이제 빗썸의 인수와 관련된 이슈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잠했던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점 상한가를까지 보여주면서 파격적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왜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조금 드리고 가야겠죠. 일단 가장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일단 비트코인 구성입니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블록체인을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심플하게는 간단하게는 풀 수 없는 하나의 약속으로 지금 이 화폐를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지금 구조 자체가 이 블록체인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고요.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은 거의 가명입니다. 사실 누군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상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 금, 골드죠. 두 번째 화폐, 달러지만 화폐를 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화폐고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입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지금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비트코인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화폐가 어떤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폐는요, 가장 처음 과거에도 로마 제국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화폐라는 것은 항상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근대 사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다시 한번 좀 대중화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영국의 은행의 등장입니다. 없었던 은행이 1600년도에 나오게 됐죠. 영국의 은행이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이 화폐라는 것이 발행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금을 들고 다니면서 거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덩이를 쥐고 왔다 갔다 딕뚱딕뚱 하면서 우리가 사과도 사고 우리가 먹을 것도 쌀도 사고 우리가 뭐 가구도 사고 우리 뭐 자동차도 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금을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걸 들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들고 다닐 필요가 좀 필요성이 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차라리 맡기고 우리가 그 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서, 이 증서를 가지고 다니면 어떠겠냐, 좀 종이로 문서화하면 어떠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증서를 기초로 해서부터 바로 이 화폐가 발행됐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좀 변화를 이끌었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영국의 산업화입니다. 웬만한 건 영국이 처음에 선도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화, 즉 우리가 사람이 뜨개질을 하던 것을 기계가 하기 시작하고 이 기계들이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똑같은 지금 현재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 기계로 인해서 경제 시대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사람이 굳이 만들지 않아도 빠르게 많은 양을 이 기계가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는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은 게 만들어졌는데 왜 문제예요?
바로 이게 문제가 생기죠. 바로 요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는 뜨개질을 하는데 하나의 모피를 짜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기계로 짜니까 뭐 1시간, 1시간이 뭐예요? 5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어나는 상태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깨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이 공급이 너무 과다해지게 되면 시장 경제에 뭐가 옵니까?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슬슬 쌓이다가 하나 빵 경제가 터져버리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 공급이 많이 만들어낸 우리 옷, 혹은 지금 생필품들을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어디다 소비할 것이냐, 어디다 팔아버릴 것이냐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국주의의 등장입니다. 이 제국주의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말 그대로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본토에서 물건을 만든 이 물건을 어디다 갖다 파는 거예요? 이 식민지에 갖다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식민지에서는 다양한 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가에 부족한 곡물이라든가 생산을 통해서 다시 싼 값에 수입해오고 완성된 제품은 다시 한번 되돌려 수출하게 되면서 사실상 문제가 됐었던 공급을 완벽하게 해소해버리는 효과를 보여줬죠.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화면 보이시면 다양한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의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이 좋아 보이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싸우고 있죠. 이 한정된 국가들을 가지고 누가 나누냐, 내가 갖느냐, 너가 갖느냐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벌어지게 되느냐? 이 식민지를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이 독일이 지금 현재 뭐를 벌이게 되냐? 바로 세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나도 지금 식민지를 구하고 싶은데 식민지가 없다. 직접적으로 시작되진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A와 B 진영으로 정확히 나누게 되죠. 이게 세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이 세계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이게 문제예요. 바로 유럽 국가들이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 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뭘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군수물자를 만들고 군수물자를 조달받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지금 현재 식량을 구하게 되죠. 대부분은 이 금들은 거의 미국으로 많이 이동하게 됐어요. 실제 이때까지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있죠. 이 독일 2차 세계대전까지 벌이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손잡은 국가가 있었죠. 바로 어디냐?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식민지였고요. 일본이 이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받아들이게 됐죠. 자, 근데 이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공급을 한국 하나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하나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넘보기 시작한 국가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중국이었죠. 중국에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1937년도 중국 침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죠.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또박또박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여기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 중국에게 지금 침공을 하게 됐죠. 근데 중국은 문제가 뭐냐? 땅덩어리가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다 보니까 한 번에 도시를 장악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이 농촌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까지는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완벽한 식민지화가 진행되지 않게 되고 장기화되게 됩니다. 안쪽에서 게릴라전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즉 내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생각보다 침공기간, 전쟁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 군수물자가 조금씩 부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쟁에 사용되는 군수물자인 나무, 그리고 석유 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지역을 탐내기 시작했냐? 바로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를 생각하게 되고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금 전쟁을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게 되죠. 실제 이 지역은 과거 유럽 국가들 프랑스라든가 아니면은 타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지역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이 필리핀 지역을 꼭 지나야 됐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 지역은 누구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느냐? 바로 이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미국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쟁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일본이 너무나도 많은 욕심을 내게 되면서 어떻게 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이 참전을 한번 시작하게 되고요. 여태까지 이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유명하죠. 지금 현재 지금 하와이 대전이라든가 그 이후 지금 일본 본토 안에 미사일을 지금 현재 투하하게 되면서 일본에 조금 무너지는 것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뭐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유럽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금을 사용했다. 이 금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 금을 사용했는데 이 미국 쪽 어때요? 참전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막판에 참전하게 되면서 이 금을 어마무시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 무기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어야 되니까요. 만들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뭐냐? 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이 금본위 제도, 말 그대로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실제 지금 31년도를 기준해서 정확하게 이 달러뿐만 아니라 그때 대략 5년 안팎으로 영국과 미국은 금본위 제도, 금을 기반으로 달러를 사용하지 그 화폐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달러를 원유하고 엮긴 했으나 사실상 유지는 불가능했죠. 즉, 지금 이때부터 뭐가 탄생하게 된 거냐? 근본 없는 화폐가 발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근본이 없는 화폐가 발행되는 게 왜 위험하느냐? 현재 보시면 경제의 등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죠. 근데 항상 안 좋을 때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좋았다가 안 좋을 때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미국은 여태까지 꺼냈던 대표적인 정책이 뭐였죠?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 정책인데 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제를 살려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양적 완화는 돈의 양으로 경제를 살려냈다. 근데 발행하는 이 돈이 근본이 있다 없다? 근본이 없다. 신용화폐로서 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근본 없는 돈을 계속 찍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신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금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근본 없는 돈을 계속 찍어내서 억지로 경제를 살려내다 보니까 바로 이 달러의 신용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됐죠. 전문가는 이게 비트코인 뭔 상관이에요? 잘 오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달러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 달러 도대체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믿을 수 있느냐까지 오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달러의 대체 상품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다?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딱 해서 등장해서 빵 하고 터져 나와가지고 2천만 원, 2,500만 원, 2,900만 원, 3천만 원까지 날아간 게 아니고요. 달러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다? 이 비트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미국의 경제인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엣 가시 같은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실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제도화 한다고 합니까?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하지 않는다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왜? 달러의 대체 상품으로 나왔고 이 비트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달러가 유리해지냐 불리해지냐,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 미국은 이 비트코인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미국이 싫어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누가 요즘 좋아하냐? 이 중국.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비트코인이 이용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은 무엇의 대체 상품? 달러의 대체 상품으로서 사용됐습니다. 그죠? 기축통화로서 사용되는 달러의 대체 상품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이걸 놓칠 리가 없겠죠. 미중 무역전쟁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상품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생산량의 거의 1위로서 기록하고 있고요. 보유량도 어마무시합니다.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 보유량, 금 생산량이 전 세계 지금 현재 탑 클래스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체제가 무너졌을 때 물론 그럴 우리 살면서 달러 체제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절대 몰라요. 살면서 아마 못 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달러 체제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 이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무엇으로 어느 곳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중국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제기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은 역시나 비트코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정책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즉 비트코인 자체는 완벽하게 없어지는 상품이 되지 않겠다. 누가 지지하는 이상, 이 중국의 시진핑이 지지하는 이상은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진 않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시죠? 시진핑 블록체인으로 금융판 1대1로 추진하나 이 비트코인으로 전 세계 기축통화를 잡겠다는 의지가 현재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끝날 것만 같았던 이 비트코인 이슈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도 이슈가 나왔죠. 빗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코인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가 인수합병 되게 됩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비덴트, 지금 현재 IOK가 비덴트를 통해서 빗썸을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상장 회사들이 엮여 있어요. 현재 보시면 이 구조는 이러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보시면은 이 빗썸 코리아라는 기업의 지분의 84% 옴니텔이 들고 있고 어쩌고 비덴트가 들고 BT1이 들고 IOK 들고 있고 복잡해요. 그죠? 이거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면 슬슬 생각나신 거 있죠? 옴니텔, IOK, BT1,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최근에 급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죠?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왜? 비트코인 이슈가 그만큼 살아있고 중국의 시진핑의 직접적인 발언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어요. G2죠. 세계경제 2위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중국의 시진핑이 비트코인을 살리겠다는 이슈 플러스 이 빗썸의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점상한가 추가적인 수급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지금부터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종목 이로는 비덴트죠. 종목은 오늘 얼마나 갔느냐? 점상한가에 갔어요. 거래량 나왔는데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지금 현재 슬슬 차트를 만들어 주더니 주가 자체가 흔들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상한가까지 보내버리는 모습이 현재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만 비덴트의 상승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패턴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종목들을 보실 때 뭘 보라고 했어요? 돈이 들어온 종목들이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현재 보시면 돈이 들어왔습니까? 돈이 한 차례 빵 하고 들어오고 나서 종목 자체가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을 찍어주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이슈를 터뜨리면서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확실하게 파동이 없는 종목보다는 어떤 종목을 보셔라. 힘이 들어왔고 돈이 매집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차 파동의 강한 수익을 한번 전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배열 자리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리에서 편입해 본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빠른 수익들을 챙길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근데 이 이슈가 내용 들어보시면 작은 이슈입니까? 큰 이슈입니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관련 이슈 종목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 뒤에 추가적인 급등세가 매우 나올 만한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겠죠. 그런데 비덴트는 문제가 뭡니까? 점상한가 갔어요. 이거 공략 못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은 IOK나 이 비덴트 같이 점상한가 날아가고 있는 종목보다 이제 막 얼굴을 스리슬쩍 올리는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지금 현재 차트를 이제 막 이런 자리에서 양봉을 살짝 세우고 최대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들이 있어요. 대부분 제가 종목들을 확인했지만 규모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최소 100억대에서 500억대, 1000억대까지 단시간 안에 빠르게 고점 자리에서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물량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것이고 그 물량을 팔기 위해서 작업을 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50% 파동까지는 아직까지 노려볼 만한 자리가 존재한다. 이제 시작하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련된 종목들은 빠르게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확실하게 힘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라. 여러분들께서 힘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지만이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들 중에서도 제가 일부러 그려드리려고 제가 여기 화면에 준비 안 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아까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을 건 이겁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을 N자형 파동에서 공략하셔라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N자형 파동을 공략하는데 우리가 매수할 만한 자리는 어디다? 시작한 자리. 이제 막 처음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요런 자리들.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요런 자리들에서 매수 시점이다. 매수 시점이 요런 자리들이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났다가 조정세 나온 이후에 요런 자리. 다시 한번 정배열 구간을 가져가는 자리. 여기 자리가 2차 매수 자리다. 두 번째 매수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매집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올리는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종목들은 빠르게 공략하시고요.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조정받는다고 해서 관심을 끄나요? 아니겠죠. 어떻게 됩니까? 또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맥점 자리를 확인하시면서 공략을 이어가시면 여러분들께 수익 볼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이야기는 제가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전부 다 담아내지 못했고요. 여러분들께 내일자 추가적인 강의를 통해서 이 맥점 자리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 관련된 종목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자 기법가근까지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100% 파동이 나올 때마다 수익을 찍어낼 수 있는 자리들 하나씩 지금 이제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주식은 확률입니다. 다만 높은 확률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70%, 80%, 90% 그 이상의 확률 자리들 짚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근본적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기법적인 자리까지 확실하게 확률을 높여갈 수 있을 만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좀 도태되게 되겠죠. 우리는 확실하게 적응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지금 바뀜으로 인해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가능성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관심 편입주이네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 종목 좀 준비를 했고요. 관련된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이름은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이 빗선 인수합병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에 대한 영향이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시진핑의 발언에 따라서 블록체인이 이슈를 받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된다라는 말씀 앞서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다른 얘기보다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은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제 막 시작하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져준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죠. 바로 어제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봉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이 일봉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분봉을 한번 까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 수급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터졌길래 이런 급등 자리가 나왔는지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볼게요. 지금 이 가장 많은 당일날 거래량이 터졌었던 자리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대해 볼 만한 자리는 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들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량들이 터진 자리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자리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자리들은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어디서 터진 거래량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절대 저점 자리가 아니죠. 고점 자리에서 터졌다라는 거예요.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나왔던 거래량들이다. 즉, 이 거래량, 버킷 스튜디오,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관심도 없는 종목이에요. 움직임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종목이 최근에 이슈와 함께 고점 상한가 부근에서 매집 자리가 나왔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종목은 현재 이 큰 손들이 이 자리에서 진입했을 만한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터진 거래량만 계산해봐도 최소 100억대가 넘는 물량들이 매수 물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자 파동도 한번 보시죠. 오늘자 같은 경우 상방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봤어요. 자, 볼게요. 오늘자 파동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또 어디서 터졌나요? 고점에서 터졌어요? 저점에서 터졌어요? 고점에서 터졌죠. 그죠? 고점에서 이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완벽하게 모든 물량을 빠져나가기는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 거래량, 두 개의 거래량을 확인해 봤을 때 고점에서 분봉상 거래량이 터져나온 자리를 확인했다. 즉, 큰 손들의 입성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다. 아직 잔존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한번 관리해주면서 아까 전에 첫 번째 매집했던 자리인 얼마 자리죠? 지금 여기 자리죠.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700원짜리 이상으로 종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손들이 물려있는 종목, 큰 손들이 매도해야 되는 종목, 큰 손들이 추가적인 급등세를 만들어야 되는 종목들로 공략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이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음봉 나왔어요? 안 갈 것 같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추가적인 급등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종목이 힘들게 뚫어준 자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목은 이번에 장기 평선을 싹 다 돌파해 줬죠. 그죠? 정배열 자리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목의 매수가 자리는 시가 이하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종목은 목표가 자리는 단시간에는 3,500원짜리. 일단은 5에서 10% 급등세 나오면 분할 매도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최종 목표가 자리는 3,500원짜리. 손절가 자리는 정말 짧게 지금 현재 2,500원짜리만 들어가셔도 여러분들께 짧은 손절가 긴 목표가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이번에 제대로 나오는 1차 파동 자리의 단기 수익 꼭 노려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편입주는 버킷 스튜디오였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확대 기술과도 확대하려는 발전 기술과도 몇 가지 좀 관련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정배열 구간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가 이하에서 들어간다면 3,5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단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하시면서 손절가는 2,5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온라인 방송에서 또 두 번째 편입주 공개하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관심 편입주 두 번째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인지 힌트 주실까요? 일단은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방송에는 가지고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종목이 아마 상승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욱더 이 버켓 스튜디오보다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더욱더 확실한 매집 자리 들어갔고요. 오히려 큰 손에 방금 전에 버킷 스튜디오는 매집 자리, 오늘 종가가 매집 자리에 부근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해드릴 종목은 큰 손의 매집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5에서 10% 빠져있는 자리입니다. 즉 5에서 10%는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전 투자에서 수익을 더욱더 빠르게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포착이 됐으니까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아무리 이론상 말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실전 투자를 이어나가야겠죠.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어떤 수익을 내야 내 계좌에 2019년도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원금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법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내 원금을 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꼭 종목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한 핵심 급등주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그 밑에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상위 1%의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일교차가 크다고 하는데요. 두꺼운 외투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